제가 건강관계 돈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뜨문뜨문 보면 저 사람이 뭘 얘기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것들이 A부터 Z까지 저는 다 연결됐고 벌써 A부터 Z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뜨문뜨문 봐서 C만 보고 뭐야 저게, Z만 보고 저게 뭐야 라고 생각해요. 아, 되게 추상적이네. 저는 추상적인 것을 넘어서 되게 손에 쥐어지는 것까지 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뜨문뜨문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별로 다른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 그러면 딱 쥐어주자, 뭐 이런 거예요. 어떤 이 개념은 뭐냐면, 나중에 그 상품들이 나는 추상적이지 않은데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 다 알려줬는데 한참 얘기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똑같은 거잖아요. 아까 자산의 담보 가치를 확보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를 되게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다시 정확하게 얘기하면 집어넣으시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 그러면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이제 끝날 때쯤 그 자산의 담보 가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얘기할게요. 또 잊어먹을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러면 달리기 마라톤도 해보고 또 파수꾼 해가지고 한 번은 하프, 한 번은 풀 코스, 그 다음에 근력 운동, 명상, 쉬는 거 이런 게 되게 많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게 뭔데? 사람의 건강에서 가장 근본적인 게 뭔데?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건 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나는 거기서 가장 근본적인 게 뭔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제가 먹는 거로 가장 근본적인 거는 소식과 채식이에요. 소식과 채식. 가공식품 안 먹는 거. 이 정도가 딱 지워지는 거예요. 소식하고 채식하고 가공식품 안 먹는 거. 요거로 늘릴 수도 있죠. 누군가는 뭐 달리기를 하는 게 좋다, 뭐 맘 먹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먹는 것들도 뭐 저탄고지가 좋다, 뭐 이런 다 있잖아요. 다 빼고 아주 심플하게 소식, 채식, 소식, 채식. 거기다 하나 더 하면 가공식품 덜 먹는 거. 그러니까 소식과 채식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건강, 먹는 건 됐어요. 건강은 두 개잖아요. 먹는 거 하고 운동. 운동은 뭐예요? 여러 가지 달리기도 하고 막 이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 그래, 좋아. 1일 만보 걷기. 1일 만보 걷기. 이게 유산소 운동으로 돼요. 또 하나는 근력 운동은 빼면 안 돼요. 근력은 삶의 질을 좌우해요. 근력은 삶의 질을.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몸이 아픈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근력이 손실되는데, 근손실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점점점 계속 손실되잖아요. 그럼 근력 운동 되게 복잡한 거 해봐요. 그래도 PT를 받아? 이거 어렵잖아요. 그럼 가장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거, 근력, 뭐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 스트레칭 해야 되죠. 근력 운동은 아니지만 스트레칭 필요하고, 근력 운동 팔굽혀 펴기나. 여자 어려워요? 무릎 대고 팔굽혀 펴기. 그 다음에 그리고 하체 근력이 70~80%잖아요. 그게 뭐예요? 허벅지잖아요. 스쿼트. 이거 집에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줄여서 운동할 때는 만보 걷기, 스트레칭, 팔굽혀 펴기, 그 다음에 스쿼트. 이 4가지 정도는 하자. 일주일에 3번 정도. 이렇게 딱 집어주는 거예요. 딱 요거만. 다른 것도 하지 말고. 이거는 무슨 개념이냐면, 건강을 너무 많이 늘어놓으면 이게 맞아, 저거 맞아, 저거 맞아, 이거 맞아, 저탄고지가 맞아, 현미채식이 맞아, 이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가장 제가 해봤더니 가장 확률이 높았던 거는, 저탄고지도 해보고 무탄고지는 안 해봤지만 저탄고지도 해보고 여러 가지도 해보고 해봤지만 현미채식, 소식이 가장 건강에 되게 직결되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고, 해보시면 어떤 게 딱 좋은 게 있을 거예요. 많이 늘어놓지 말라. 그 다음에 스트레칭 되게 중요하죠. 빼먹지 않는 것도. 근력 운동 다 했으면 좋죠. 그렇지만 적어도 팔굽혀 펴기, 스쿼트 정도는 하셔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만보 걷기. 그러면 그 정도면 건강은 될 거예요. 먹는 거하고 운동 이렇게 정도면. 다른 것도 많지만 그럼 건강은 그 정도로 딱 정해놔요. 그게 세팅이 되면 나머지는 가감이 돼요. 나중에 1년 지나면. 그러나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렇게 세팅을 시켜놓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 이런 것들. 그러면 관계는 뭔데? 가족의 관계에서부터 먼저 생각할게요. 가족의 관계. 그럼 여기서 저도 많이 생각해봤어요. 그럼 가족이 관계로 인해서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가족의 관계가 잘 되면 외부의 관계는 확장시키면 되죠. 첫 번째,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매일 하면 좋아요. 말로 하지 않아도 돼요. 마음속으로 해도 돼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이에게 감사한 것들을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말로 하면 훨씬 더 효과는 크죠. 남편에게 당신이 뭐 이렇게 해서 일해서 우리 가정이 풍요롭게 사는 것 같아.
실제로는 마음이 그런 생각은 1도 안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계속 반복하면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요. 아이에게 야 네가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내서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실제로는 1도 안 지내도 그렇게 계속 얘기하면 맨 처음에 얘도 엄마가 왜 그러지? 아프신가? 막 이래요. 근데 계속 얘기하다 보면 나도 그게 익숙해져요. 그죠? 그렇게 말하는 게. 아이도 그런 아이가 되려고 자기도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요. 남편도 똑같을 거예요. 감사는 하고 말하는 거.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 어떠한 잘못을 하든 남편이 맨날 술 먹고 오든 아이가 맨날 게임을 하든 상관없이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는 거,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거.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 우리는 그런 훈육을 해야지만 아이에게 우리의 의무적인 행동들을 다 하는 거 아니야?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거든요.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건 부정적인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상관하지 말라. 아이가 게임을 평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실제로 내가 아이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인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긍정적인 말만 한다면 아이는 평생 게임만 하지 않는다. 평생 게임을 해도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어른도 평생 게임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제일 느린 것 같지만 제일 강력한 방법이에요. 절대 아이를 크게 나무라지 말아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애 망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부모로서 당연히 훈육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그런 책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훈육을 할 때는 해야 된다. 부모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책들도 있긴 한데, 실제로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게 그게 가장 어렵지만 그게 마음을 돌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예전에 집단무의식을 먼저 얘기했던 것들이 칼 융이잖아요. 그거는 그 전세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말, 부모님으로 받았던 그런 관심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엄청 두들겨 맞거나 그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잠재되어 있어서 그런 행동들을 보면 나도 똑같이 부모님처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안 하면 나의 역할을 못 할 것 같고, 똑같이 지금은 이 아이가 나의 긍정적인 말로 인해서 금방 변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에게 대했던 그런 모습과 그러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가 대해야 하는 그런 감정들을 아이들은 차곡차곡 자기도 모르게 쌓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헤세가 썼던 시타르타라는 책에서 나중에 그 시타르타가 아들을 만나게 되면서 아들이 되게 아주 삐딱한 아이로 자라났어요. 안 갖고 왔네. 그러면서도 그 시타르타가 아이가 아버지에 대해서 되게 모욕적인 언사도 하고 막 대들고 나 안 할 거야, 네가 해,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게 온화한 미소로 끝까지 대해요. 한마디도 안 하고, 너 잘못됐어, 너 뭐뭐 해야 돼,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잘못된 훈육이다, 잘못된 부모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자꾸 빠르게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훈육이라는 명목 아래 아이를 욱박지르게 된다는 거죠. 그 욱박지르는 방법은 또 우리 같은 그런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을 아이에게 심어주는 거고, 아이는 지금은 그게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10년, 20년 또 그 아이가 자기 자신의 아이를 기를 때도 또 그 방법밖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무지하게 맞았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그 선생님도 어렸을 때 무지하게 맞은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나보니까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를 가르치는 방법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그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잘 될 거야, 너는. 마음에 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일, 당신이 하는 일 이런 게 되게 잘 될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 라는 얘기를 믿지 않아도 계속 하세요. 그러면 진짜 믿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니까. 그 말들을 해줘. 그러면 제가 말이 그렇게, 그 마음들, 부정적인 말들이 긍정적인 마음이 되고 부정적인 말들이 긍정적인 말이 되잖아요. 그럼 이 가족에게서 이루어지는 대화 자체가 달라져요. 그리고 마음이 되게 훈훈해지고, 그리고 나서 6개월이고 1년 지나면 표정들을 보세요. 아내의 표정 또는 남편의 표정, 아이의 표정들이 1년 지나면 완전히 달라져요.
학원 안 갔다고 해서 옥박 지를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학원을 보내서 성적을 잘 받는다고 해서 꼭 답이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